자, 이택스 대표, 박시영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론조사 시간인데, 저희가 요즘은 이제 다른 여론조사를 별로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고. 자, 저희 정례조사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정례조사, 저희는 정례조사도 ARS는 빼고 당분간은 전화 면접,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인다고 하는, 네.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로 잘 안 움직이는 게 전화 면접이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휙휙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예. 저희가 2년 동안 조사해서 파악했는데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진보 보수 표집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예, 진보 26.5, 보수 26.7. 네. 표집이 거의 비슷하게 한동안은 보수가 훨씬 많이 많이 잡혔어요. 잡혔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좀 비슷비슷하게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보수가 결집한 건 맞아요. 네. 저희가 네. 보니까 네. 보수 중심으로 여론조사, 그러니까 보수 중심으로 결집한다는 여론조사 엄청 많이 발표됐잖아요. 예, 예.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해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간이 지나서 지금 그 결과 저희 전화면접 조사를 한번 보시죠. 그 결과 저희 전화면접 조사는 민주당이 48, 국힘이 34, 거의 14%포인트 차이입니다.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야당이 한 20% 가까이 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민심이 이 정도 격차거든요, 실제 피부로. 그리고 지금 이 전화면접 조사에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들이 한 44.3 정도 잡혔는데 중도층들이 민주당 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죠. 그게 큰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 쪽으로 쏠린 지는 오래됐고, 예. 예. 그게 여전히 저희 조사에서는 잡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조사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추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1월 이제 10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다음부터 예. 네. 보수층이 여론조사 꽃에서도 20% 중반에서 예. 30% 중반, 많게는 38%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렇죠. 지금 30% 중반. 그럼 이제 자동답 방식은 이거보다 한 5% 포인트에서 이제 많게는 10% 포인트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양당이 좀 지지층이 겹치는 지지율이 팽팽한 이런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체포됐을 때 네. 흥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체포가 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 과정에 보수가 계속 결집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아스팔트에서도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의힘이 앞선 채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뭐 오차범위에서 막 움직이던데 전화면접 조사에서 거의 붙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여론조사. ARS 조사도 리얼미터 이따 공개해 주시면 될 아니,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10% 이상 그렇게 되는 데는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작됐다고 막 말하겠지 저쪽에서. 아 그래요? 우리는 우리만 맞다고 말할 거고. 근데 과거 선거에서 뭐 리얼미터도 적중한 사례가 많지만 꽃이 적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만 틀렸다. 우리만 이렇게 나오니까 지난 총선 때가 비슷해요. 왜 네. 우리만 이렇게 나오지? 여하간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고 그리고 자, 일단 뭐 근데 자동답 방식에서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이제 박시영 대표님 계셨던 윈지코리아도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살짝 높은 네.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할 이 부분을, 수밖에 없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른자 꽃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는 저희께 맞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진보층도 여론조사가 오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지표이기 때문에. 흑수 금은손. 네네. 어쨌든 중도층 흐름을 보면 네. 여전히 그 민주당 쪽이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답 방식조차도 예. 정권 교체가 좀 교체가 높고. 높죠. 되게 저희는 더블 스코어 차인데 네. 되게 10% 내외에서 높습니다. 다른 조사에서 저희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예요. 네, 근데 네. 다른 조사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조사에서도 한 10% 정도 네. 앞서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저희처럼 더블 스코어라는 거예요. 저희 주장입니다. 김현 총수 네.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꽃만 보고 갑시다. 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우울할 때는 여론조사 꽃을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여론이 형성돼 있냐면 대략 한 3대 6.5 네. 이런 정도 비율로 저희는 갈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측의 주장, 극우의 주장이 한 30%. 예. 나머지 한 6.5. 예, 6.5. 요 65.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비상계엄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윤석열은 지금 끊임없이 금방 해제할 경고용이었다고 하거든요. 헌재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아스팔트에도 얘기하고 그거 유튜브도 얘기하고 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29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이게 여론조사 꽃이 아니라 그 뉴스공장 비롯해서 나머지들이 네,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야? 시민들이 맞고 신속하게 의회에서 그렇지. 이 상식적인 주장인데 그렇죠. 이게 65. 그러니까 예, 65입니다. 3대 6.5 정도 비율인데 네,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이 비율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질문해 보면 계엄과 관련된 질문은 비슷하죠. 대체로 중도층이 26.5 대 69.0인데 압도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은 약간 넘어갔어요. 대구 경북은 지금 박빙이에요. 예. 모든 조사가 예. 팽팽하게 박빙이고 그 한 이게 벌써 2달째잖아요. 계엄 예, 이후에. 예. 초기에는 거기도 압도적이었는데 그 지금 반반이 됐어요. 대구 경북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떠냐 궁금해하실 텐데 한 20% 정도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게 뒤집어졌어 이제. 예, 완전 극우적인 시각에 예. 동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저기서는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론이 네. 계엄이 아니라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지금. 거죠. 그리고 보수 지지층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대선에 이기려면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귀를 막고. 예, 자 그러니까 진실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 가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잘못돼도 그냥 계속 지지하거나 뭐 약간 그러니까 우기는 뭐 그런. 대선에 이겨야 되니까 네. 그 하위 변수가 돼 버린 거예요, 얘가. 계엄도 아니야, 그거 계엄 아니고 금방 풀려고 그랬어. 개몽령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죠. 개몽령. 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면 예. 그 대선에서 지겠는데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거죠. 자 예.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립됩니다. 중도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 고립돼요. 예. 왜냐하면 갤럽 조사에서 그 기관 정당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예. 1월 21일에 23일 조사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뢰한다는 게 30일에 그쳤고요. 민주당이 40일. 이 격차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또 다릅니다.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거의 붙어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뢰하냐 물으면 저렇게 40일 대 30일.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확장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구나. 중도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중도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그래 유심히 봐야 한다. 정권 교체냐 네. 아니면 신뢰냐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을 놓고 한 후보 선호도는 대체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게 비슷한 질문인데 싹 다 잡아드리라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아이 그거 간첩 잡으라는 거야 방첩이야 방첩.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장원 제1차장은 정치인 그리고 그렇죠. 뭐 언론인 등등 체포하라는 거다 네. 물어보잖아요. 예. 요거는 30도 안 됩니다. 네, 더 떨어지죠. 요건 우기려고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TV 생중계를 봤거든. 영상이 있거든. 그래서 예. 한 25대 65 비율 정도로 더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게 가장 약한 고리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변명 있잖아요. 요원 아니다. 의원이 아니다. 요원. 이거 더 요것도- 떨어져. 아 이건 너무 짜친다야 변명이. 25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변명이 너무 짜쳐. 네. 우리가 짜친다고 생각하는 건 일반인들도 다. 말장난이잖아요, 네. 사실. 바로 드러나고 그래도 거짓말이. 25%가 믿는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게 대구 경북은 박빙이에요. 46대 47이에요. 그러니까 짜치는 줄 아는데 네. 야 그거 믿는 척 해줘야 돼. 그 헌재에서 발언 요원 아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다고 바로 들통났잖아요. 몇 번 썼잖아요, 서너 번. 자, 대구 경북은 반반입니다. 지금 반반. 네. 반반이고 또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은 이런 거는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대 남성은 평균보다 떨어져서 65% 정도 돼요. 네. 예. 한 20%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향 20대 남성의 이 성향은 70대 이상 남자에서만 보여줘요. 그 70대 이상 남자와 20대의 남자가 지금 동기화됐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체포명단 누가 작성한 거예요? 윤석열과 그 외에 장관이나 방첩사령관 이렇게 넣어봤는데 윤석열 압도하고 저희가 궁금한 건 다음 주에 해볼 생각인데 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넣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유독 네. 김용현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자, 네. 체포명단을 작성하고 승인한 사람이 결국은 승인권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김건희 특집으로 한번 가시죠. 윤석열, 김건희. 계엄에 관여했냐부터 시작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이번 지금 주는 기타가 보면 11.2니까 예. 네. 거기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기타 잘 모르면 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거의 예. 70% 가까이. 그리고 윤석열 안에 김건희가 들어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럼 분리 한번 해보려고요. 음.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본인 있는지. 이름을 보기에 안 넣은 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 통수권자 복귀 이게 이제 또 30대 65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선으로. 네. 3대 6.5 이 비율이 지금 여론의 지형입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질문을 확인하는데 네. 3대 6.5. 예. 저희는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비율도 3대 6.5예요. 네. 저희는 음. 그러니까 이게 맞다. 3대 6.5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정권 교체하고 한 10% 5% 10%밖에 차이가 안 나고 당 지지율도 역전된 것도 있어요. 네. 저희가 파악한 여론 지형은 이렇다. 그리고 헌재를 계속 지금 구구가 때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1월 7일 9일 날 갤럽에서 조사한 거 이것도 한번 상기할 필요는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각 기관별로 신뢰도 조사를 기관별 한번 신뢰도, 했는데 예. 헌재가 57로 제일 높습니다. 지금은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헌재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 검찰 보시면 22로 굉장히 낮습니다. 경찰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건 물론 1월 7일 9일 날 조사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약간씩 변화는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헌재 중앙선관위 신뢰하고 그 있습니다. 공수처가 떨어졌는데 체포된 이후 다시 중앙처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 전 이게 지금 체포되기 직전이니까 좀 예. 낮게 나오는 거고요. 공수처가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물어보면 확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꽂아서 네. 유사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차범위 얘기는 합니다만 원래 법원이 경찰보다 항상 높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렇죠. 법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예, 거죠. 예. 예. 경찰 저 때만 해도 저 정도인데 음. 체포 직후에는 경찰이 1등했을 거예요. 리얼미터 결과도 한번 보셔야죠. 리얼미터 리얼미터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제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그렇죠. 조금 떨어지고 네, 있어요. 리얼미터에서도. 양당 격차가 이제 좀 벌어졌다가 좁혀진. 그래서 좀 대체로 그 자동답 방식은 리얼미터하고 뭐 윈지코리아 뭐 이렇게 약간은 중도 혹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이 좀 강한 매체 의뢰로 한 곳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황. 여전히 아니, 국민의힘이 앞서는 올라.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부울경 영남권 조사에서 뭐 윤석열 지지가 어떻고 저떻고 마치 전국 조사인 것처럼 네. 착시 효과를 아니 그리고 불러일으키고. 광주 이재명 조사해놓고 전국으로 발표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국인 것처럼 예. 참 정말 전국이란 말은 안 했는데 기사를 보면 전국인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치 저관여층인 중도층들은 제목 장사에 취약하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 돌아가 주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